안녕하세요. 애니 보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루피에 대해서 주인공인데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루피에 대해서 요즘 너무 핫하고 솔직히 주인공이라 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저에게 댓글도 재밌다고, 제가 구독자 30명인데 댓글도 많이 없지만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루피를 해야겠다. 요즘 루피가 핫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저만의 저만의 독특한 생각,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루피를 한번 보려고 루피 1편, 2편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 건데 2편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루피를 통해 앞으로 원피스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뭐 우라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나중에 만들려고 하고요. 우선 루피 1편, 지금 만화책 마지막 장면에서 루피가 니카 이러면 돼. 이런 루피에게 최근에 나온 떡밥들, 이게 요즘 아주 핫하고 재밌는 것들, 이걸 저의 생각으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만화책을 보니까 최근에 나온 떡밥을 후주가 징비한테 말해주는 내용, 오르성은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내용, 우리는 만화책을 보니까 알지. 루피가 뭐 그런 거 알고 니카 이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니카니카 열매다.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루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는 주인공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없으니까 간략하게 루피에 대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이제 루피에 대한 떡밥들을 제가 회수하려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루피 능력이 최근 니카 이르면서 액체처럼 보이게 녹은 모습이 나오는 게 루피의 능력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1, 2, 3, 4, 5로 할게요. 기어 1, 2, 3, 4, 5 세컨드, 서드 이렇게 뭐 1. 고무가 탄성이 있어가지고 고무고무 피스톨을 썼다. 아주 초반이죠. 그 다음에 뭐 세컨드 2. 고무가 압력을 받아서 쫀득쫀득해져가지고 개빨라졌다. 그것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뼈도 고무니까 3. 고무가 뼈도 고무니까 뼈풍선으로 해서 주먹이 개 커졌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포스의 근육도 고무니까 근육까지 고무가 됐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5. 이제 액체가 됐죠. 여기까지의 루피의 능력 변화라면 변화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루피의 주인공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성격을 또 말씀드리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뭐 나쁜 놈일 수 없잖아요. 아주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하자면 뭐 고무고무 열매 지금은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짚 모자 이게 또 굉장한 의미가 있고 성격은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 뒤에 의지도 있고 주인공이다 보니까 버프도 받고 당연히 뭐 이런 내용인데 루피의 가족을 보면 공통점이 거푸는 당연히 뒤에 이름이 있죠. 몽키 D 다 이름이 있는데 이제 거푸는 해군으로서의 따스한 정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빠 드래곤은 정말 따뜻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상을 뒤엎어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 보면 따스한 인물입니다. 주인공 성격 아주 따스하죠. 제가 왜 계속 따스함을 얘기하고 있냐? 제가 지금 루피의 능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따스함이라는 겁니다. 따스함.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 뭐 이런 이미지죠.
이 따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태양과 루피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태양의 신 니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최근 떡밥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오로성은 어떤 열매는 이미 전설이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을 지었었다. 뭐 그냥 대충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주가 니카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것도 징베한테, 징베는 태양 해적단이었죠. 태양의 신 이야기를 태양 해적단이었던 징베한테 한다. 뭐 요런 내용이 뭐 해방, 노예, 뭐 이런 내용으로 뭐 분석하시는 분들 내용이 많은데요. 당연히 조이보이의 이야기고, 뭐 고무고무 열매, 뭐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다 루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주목한 최근 떡밥에서 가장 재밌게 흥미롭게 본 내용은 바로 샹크스입니다. 후주가 세계 정부의 인물이었는데 그걸 갖고 가다가 샹크스가 훔쳐갔다. 근데 나중에 보니 루피가 그걸 먹었더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저의 샹크스 동영상들을 보시면 미호크나 버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샹크스와 미호크 이야기로 좀 잠깐 빠질게요.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훔쳤는데 그 오로성 세계 정부가 가지고 가던 고무고무 열매를 훔친 거예요. 근데 샹크스는 오로성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단 말이죠. 이놈이 도대체 왜 그러냐? 궁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요한 열매도 훔쳐간 놈이 오로성에 가가지고 무릎도 꿇고 있다. 얘는 왜 이러는 것일까? 이 인물은 왜 그러는 것일까? 제가 저의 다른 영상에서 샹크스는 조이보이 골드로저 루피를 이어가는 밀짚모자 그리고 고무고무 열매를 통해서 이어가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샹크스는 연결하는 입장의 연결자다, 이런 식으로 저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여기서 샹크스가 있고 샹크스와 친한 버기가 있고 버기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럼 버기를 빼고 미호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미호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이 루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아시겠지만 뭐 정상전쟁 같은 데 보면 루피에게 가장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변 인물들과 친해지는 능력이 있다. 근데 루피가 왜 친해집니까? 루피의 능력이 세서? 루피가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아니잖아요. 루피의 따스한 마음과 이미지, 이러한 능력이 그 사람들을 루피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따스함이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 왜 샹크스하고 미호크를 말씀드렸냐? 이 두 존재는 플레임이 없고, 버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플레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빈스모크 상디라고 밝혀지는 것처럼, 플레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미 존재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샹크스와 미호크는 무조건 공백의 백년을 알고 있고, 조이보이가 먹었던 열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된 루피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샹크스는 한쪽 팔을 잃고 밀짚모자도 주고 흰수염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고 왔다,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루피를 아끼죠. 그 다음에 미호크는 시험을 해봐야겠다, 호기심이 가죠, 루피에게. 그리고 루피에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주변을 친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으로 의미하는 걸 봤을 때 이 두 명은 공백의 백년을 무조건 알고 있고 고무고무의 열매의 원래 이름, 원래의 능력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루피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샹크스와 미호쿠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뭐 그런다고도 하고 유튜브 보고 뭐 원피스 연구하시는 글 보면 고무고무 열매 이름이 그게 구라면 니카니카 열매 거다. 이거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봤을 때 니카니카 열매라서 태양의 신이라서 태양의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태양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요. 뭐 에이스 사부의 불, 그리고 키자루의 빛, 그 다음에 오분의 열, 그 다음에 마그마의 해군 대장의 능력, 사카츠키였나요? 그게 오히려 태양에 가깝죠. 무슨 고무가 태양과 가깝습니까? 무슨 레드워크 기술 하나 쓴다는 것만으로. 근데 태양과 가까울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능력만 보자면 태양과 가까운 인물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성격도 좀 비슷해요. 아주 성격이 계급합니다. 진짜. 왜 성격을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따스한 루피의 이미지 이런 걸 많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에이스의 성격은 루피가 처음 만났을 때 루피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재수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루피를 만나고 사람이 좀 변화됐죠. 에이스라는 인물이. 근데 아직도 바꾸지 못한 거는 성격이 급해요. 주변이 다 말리는데 티치를 잡으러 갑니다, 결국. 그리고 흰수염이 모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풀려났는데, 루피가 어떻게 살려냈는데, 사카츠키에게 덤벼서 죽게 됩니다. 성격이 급해요. 사카츠키는 말할 필요도 없죠. 나올 때마다 흥분해 있습니다. 근데 이 5분이라는 인간은 문을 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그냥 뚫고 나가버리죠. 개또라이 같은데. 키자루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키자루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빛이 곧 태양이죠.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말을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나서고 이렇게 가장 먼저 나대는 모습을 보면 성격이 급하죠. 지금 불의 능력을 가진 인물들을 에이스, 오분, 사카츠키, 키자루 모두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오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다 보니까 성격이 느긋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냥 잠깐 성격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사람들은 따스한 이미지는 없어요. 에이스는 루피에게 좀 동화돼서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루피처럼 이렇게 따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 루피 왜 앞서서 성격 얘기를 했냐면 이 주인공 루피가 이 독자들이 짜증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옆에 같이 요즘 다니는 로우도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이미 포기했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죠. 일단 뭐 사고를 쳐버리니까. 하지만 주인공이라서 그리고 루피를 미워할 수가 없죠. 개구장이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정말 자기 본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루피에게서는 태양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라고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루피의 D의 의지가 나와요. 루피 가족들은 다 있죠. 그리고 도플라밍고도 가지고 있고 티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저만의 내피셜로 말씀드리면
크로코다일도 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저만의 뇌피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D라는 이름이 여명을 뜻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원래 뭐 많은 연구 글들 보시면 D가 곧 여명이다. 뭐 나무 위키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D가 나쁜 놈이 있고 착한 놈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태양이 이렇게 뜨죠? 그럼 빛이 퍼집니다. 그럼 이 빛이 퍼지는 모습을 이 세상에 지배하는 능력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봤을 때 저는 크로코다일도 D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자면 당연히 플레임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 크로코다일 편이 도플라밍고 편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는 평행이론 편이거든요. 그럼 이제 크로코다일 편에서 사막 알라바스타가 사람들끼리 뭐 전쟁하고 그걸 루피가 가서 밝은 나라로 만들고, 플라밍고 편도 똑같죠. 크로코다일은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도플라밍고는 실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뭐 장난감도 만들고 새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억압하면서 이렇게 D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통점은 또 둘 다 임펠타운의 가치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크로코다일은 에이스가 같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탈출. 지금은 사부가 갇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플라밍고와 루피가 가서 또 같이 만날 것으로 예상됨. 근데 여기서 좀 정말 신기한 부분은 크로코다일은 이완코프에 의해서 여자에서 남자가 된 인물로 추정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도플라밍고는 천룡인에서 일반인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과거가 있고, 이처럼 이 두 명은 정말 공통점이 많아요. 여자에서 남자,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뀐 인물, 그리고 천룡인에서 일반인이 된 극과 극이 된 인물이 D의 의지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도플라밍고는 그렇게 이미 나왔고, 그런 인물이 루피에게 의도 터짐으로 해서 조금은 변했다. 에이스도 D의 의지를 가지고 있죠. 원래 루피에게 침을 뱉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 루피에게 변화돼서 조금 사람이 달라져서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최종 빌런 D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티치 또한 루피에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선한 영향력을 가진 D의 이름을 가진 루피와 로우, 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도 있죠. 선한 능력을 가진 인물의 능력자가 예전에는 골드 로저였고 그 이전에는 조이 보이였을 것이고, 태양의 신 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조이보이라는 이름 또한 D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말한 이유가 뭐냐면 루피는 D의 의지를 가진 사람 쪽에서 선한 쪽이고 따스함을 이미지하고 있다. 이미 그 가족 구성원들이 거프나 드래곤도 따스한 사람이니까 이 태양을 뜻하는 따스함, 이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를 꺼내면서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이 태양이 뜻하는 게 뭐 많은 것들 보시면은 태양 많이 나왔잖아요. 태양 해적단, 노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전부터 태양에 대한 이미지가 해방, 이런 이미지도 나왔는데, 최근 떡밥 중에 그 거대한 코끼리가 북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루피가 니카 이러는데, 북소리가 어떤 부분이랑 매치가 되냐면, 아까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편이 평행이론이라고 하면 저는 하늘섬하고 지금 와노쿠니가 평행이론이라고 보거든요. 왜 평행이론으로 보는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황금 종소리가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해방의 북소리하고 좀 매치됩니다. 그런 부분이랑 거기서 최종 빌런 이 번개를 루피가 고무라서 통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조금 줄을 이뤄요. 거기서. 근데 최근 카이도하고 싸우다 보면 너는 왜 보로브레스가 통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고문대 이렇게 따라오냐? 그런 거 듣고 또 요즘 벙찌죠. 진짜? 왜 그러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평행이론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루피의 능력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빌런. 이런 식으로 같이 엮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루피의 태양과 관련된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따스함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따스함으로 표현이 될까? 태양의 힘이. 이 선한 영향력, 여명으로 햇빛이 쫙 비치는 모습,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느낌일까?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고무나무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무나무의 꽃말. 고무나무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주제가 제가 고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오다 작가님의 생각,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가 좀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적, 해군, 세계정부, 그리고 나라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나쁜 왕들, 천룡인, 이런 세상에서 인종차별 없는 밝은, 영원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예전 조이보이가 그걸 못했고, 지금 조이보이 주인공이 그걸 하려는 거니까, 이 고무나무의 꽃말 또한 오다 작가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스토리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종합하면 D의 의지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루피, 집안 자체가 그렇고 따스한 이미지, 태양의 신 니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니카가 왜 니코니코니에 요즘 떡밥들 보시면 싱글벙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루피가 조이보이고 당연히 웃고 있죠. 즐겁게. 싱글벙글 매치가 되죠.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루피에 대해서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니카니카 열매다. 방금 최근 나온 마지막 장면에서도 역사를 알겠습니까? 그냥 니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루피가. 이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 저는 이게 햇빛의 따스함이라고 지금 이미지를 갖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햇빛의 따스함. 루피의 기어 5. 최근 액체화된 모습을 보면 불의 능력이 있다, 각성이 거인화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루피가 싸운 최근 인물 3명. 실과 비스켓, 떡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각성을 사용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루피도 그들과 비슷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인화, 태양 이런 능력을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드호크라는 기술이 불이 나왔다. 그러한 이미지는 태양이 내려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넣었다고 보고, 불에 대한 능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만난 인물 자체 3명이 다 각성을 사용해요. 도플라밍고가 주변을 실로 만들고 새장도 만들고, 크래커가 비스켓 병정들, 카타구리가 주변이 떡도 되지만 갑자기 어느 곳에서 떡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주먹 나오고, 이러한 능력이 루피가 쓰게 될 각성 능력이란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피는 옛날부터 카피를 잘했습니다. 루피가 지금 기어 포스에서 날아다니는 모습, 옛날에 이 기압을 통해서 빨라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고 배운 것들이거든요. 체험하고. 그러면서 각성은 당연히 주변 지형 지물과 이런 것들이 고무의 원래 모습, 수액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고무가 당연히 액체화가 됐다는 건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주변 지형 지물들이 액체화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면, 기어 세컨드를 보시면 연기들이 이렇게 납니다. 열로 인해서. 기압이라든지. 그리고 기어 포스 같은 거 보시면 뭐 피규어도 있으시겠지만 주변에 연기들이 있어요. 전 연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그리고 태양과 접목해서 이 싱글벙글이라는 열매라고 이름을 이미 그냥 한번 지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니카니카 열매다. 고무고무 열매가. 이 고무고무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상디 눈썹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그게 고무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거랑 비슷한 게 태양과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대부분 열매가 능력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글이글 열매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 열매를 딱 봤을 때 저는 그 문양이 꼭 아지랑이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태양이 내리쬐니까, 여명으로 태양이 나타나서 내리쬐니까 이 춥고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졌다. 사람들이 밝아졌다. 그리고 원피스의 올블루 뭐 이런 것처럼 인종차별 없이 다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게 결국에 원피스 최종 마지막인데, 태양이 쫙 내리쬐면 아지랑이가 생긴단 말이죠. 이 아지랑이가 곧 태양의 열기고요. 전 이 열기가 루피가 기어 세컨드나 뭐 포스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연기가 나는 부분을 아지랑이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열기라는 부분에서 좀 아지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생뚱맞은데, 제가 보는 그런 햇빛의 이미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미지, 이런 것들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가장 최근 이 카이도가 말하는 너는 왜 보로브레스가 통하지 않냐? 너는 왜 어떻게 고무가 따라오냐? 저는 정말 햇빛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려는 건데, 이 햇빛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오다 작가는 고무나무라는 고무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지랑이를 표현했다라고 한번 생뚱맞은 개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무나무가 영원한 행복이라는 지금 스토리에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왜 고무를 아지랑이로 어떻게 지금 섞어볼 것이냐? 햇빛이 이렇게 루피가 막 레드워크 내리는 모습 보면 이렇게 햇빛이 내려지는 모습 같죠? 영상들 보면. 아지랑이의 정의를 한번 제가 봤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 때 지면 근처에서 불꽃같이 아른거리며,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빛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불꽃의 아른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면뿐만 아니라 가열된 물체 위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햇빛이라고 하면 키자루의 빛빛 열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햇빛을 내리쬐는 모습의 아지랑이 모습을 고무의 수액의 모습으로 오다 작가가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오다 작가는 왜 고무를 주인공으로 썼을까?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이미지가, 솔직히 루피가 태양이어야지 스토리가 좀 맞아 떨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에이스가 마그마한테 죽었어요. 불이 마그마한테 죽고, 마그마는 태양한테 안 되죠. 태양이 더 센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하 관계를 보자면 태양이 마그마보다 세니까. 그런 것도 있고, 티치의 어둠을 상대하려면 불이 아니라 태양이겠죠. 태양과 어둠이 반대지 불과 어둠이 반대는 아니잖아요. 어둠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 이건 아니죠. 오히려 이글이글 열매는 물물 열매, 불불 물물 이랑 가까운 거고, 어둠과 불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빛빛 열매는 이미 키자루가 갖고 있는데 무엇일까?
따스함이다. 그럼 이 따스함이 뭐냐? 주변 사람들과 따스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친하고, 즐겁게. 그럼 지금 얘기 다 나왔죠?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겁게, 조이보이. 이게 곧 루피. 뭐 이런 느낌으로 따스한 능력이다. 이 따스함을 어떻게 퍼져나가냐? 아지랑이처럼. 주변이 다 아지랑이처럼. 이런 햇빛과 관련된 아지랑이의 능력을 곰으로써 표현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지만 고무의 액체화된 모습, 주변이 펴져나가는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새길로 좀 세면 오더 선생님께서는 왜 이러한 태양, 뭐 이러한 인물들을 설정했을까라는 스토리의 출발이 어디였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의 따스함이라는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는 햇님과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으로 내기를 하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을 벗기지 못했고, 태양은 이렇게 내리쬐는 것만으로 나그네가 이 따뜻함을 느끼고 결국에 외투를 벗고 이 따뜻한 날씨를 즐겼다. 이게 따뜻한 마음이 뭐 전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조금 생뚱맞지만 텔레토비 보시면 정말 순박한 애기 얼굴을 가진 태양이 어두운 곳에서 딱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원피스를 접할 때쯤에 텔레토비도 있었어요. 저는 오다 선생님이 텔레토비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애기가 웃으면서 싱글벙글 니카니카 웃으면서 태양이 뜹니다. 이 여러가지 색깔의 텔레토비들이 웃으면서 뒤뚱뒤뚱 돌아다녀요. 또 걔네들이 원래 장난치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어느 한 명 삐지고 텔레토비들이. 그럼 이제 태양이 뜨면 또 이렇게 친해져요. 자, 끝으로 1편을 정리하자면 루피는 곧 햇빛이다. 여명의 햇빛, 새로운 햇빛이다. 그 능력을 저는 따스한 날씨, 곧 루피의 성격, 그리고 주변이 피어나는 아지랑이, 이것을 표현할 길이 오다 작가님께서는 곰으로써 조금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1편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1편을 여기까지 하느냐? 2편에서는 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우라노스, 플라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게 많은데, 2편을 잠깐 스포하자면, 왜 모든 나라에서 왕자는 코즈키 모모노스케밖에 없을까? 지금까지 루피가 구하고 다닌 나라는 왜 모두 공주만 있을까? 왜 모든 왕들은 아들은 낳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와노쿠니가 중요한 것인가? 와노쿠니에는 왕자가 있으니까. 코즈키 모모노스케가 왜 코끼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그래서 이 편은 루피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루피가 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있었던 걸 이제 다 풀어내야 되는데, 루피의 내용과 주변 인물의 내용을 합쳐서 2편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정말 엉뚱하게 생각해봤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피스 예상 제멋대로 해보는 거잖아요. 끝으로 오다 작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루피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지고 이렇게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젠 쉽게 이길 때도 됐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최근 이 원피스 만화에서 마지막 막타는 조로가 좀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